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사해 국내 증시에 큰 불안감을 안겼는데요. 시민들은 그 여파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국내 주식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일단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도 대폭 높인다고 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없앤다고 하니까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에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0월에 이어 11월까지 두 차례 연속 단행한 금리 인하에도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는 오히려 확산하는 모습. 오늘 이 시간 향후 국내 증시 전망과 전문가의 해법은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제가 또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다행히 조항래 아나운서가 빨간색을 입고 저는 주식 창만이면 갈색이 덜컥 내려앉아요. 파란색이 너무 많아서 두렵다, 두려워. 빨간색을 기원하면서 근데 국내 올라가겠습니다. 증시 전망이 막 밝지는 않은 것 같고 전망 좀 해볼까요? 네, 뭐 시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계속 파란색 물결이라서 너무 좀 답답한 상황인데 특히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미국 증시는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하는데 한국은 이제 역주행이라 그러죠. 완전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계속 좀 빠지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2,500을 깨고 2,460까지 좀 깼다가 다시 기관 투자들의 좀 매수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아직까지 좀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또 미국도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에 좀 이제 동참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또 주식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일본이 또 금리를 또 최근에 좀 올리고 있고 또 12월에 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국내 증시에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아마 8월 5일 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엄청나게 폭락한 적이 한번 있었죠. 네. 그때 많이 거론됐던 게 바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그 용어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뭐 미국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뭐 채권을 산다거나 엔비디아 같은 이제 고수익 이제 자산에 투자하는 걸 좀 의미하는데 이게 일본의 금리가 이제 낮을 땐 통용이 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렸던 투자들이 일단 주식이나 이런 채권들을 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게 이제 8월 5일에 한번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다시 12월에 또 일본이 금리를 또 크게 올린다면 이게 또 발생하면 어떡할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금리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흐름이 또 계속될지도 걱정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0조 이상을 샀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는 거의 다시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제 그 배경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역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특히 지금 또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 이제 정책의 핵심은 관세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최근에 벌써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멕시코, 캐나다 또 브릭스 국가에 대규모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또 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불안감들이 좀 남아 있고 또 최근에 달러가 강합니다. 달러가 강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서 상당히 또 걱정스럽다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봤을 때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이제 환차손이라고 손실을 볼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한국 증시 매력이 없으니까 돈을 좀 빼고 이제 다른 나라로 좀 교체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이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적인 좀 위기다 이런 건 아닌 게 이게 진짜 위기면 외국인들이 모든 걸 자산을 다 빼는데 또 반대로 최근에 또 채권은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8월에서 10월 이제 석 달 동안 125억 6천만 달러가 좀 유입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채권을 산다는 건 주식을 팔고 채권 산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또 내용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채권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주식시장은 경기에 밀접하니까
빠지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확실히 외국인들은 채권 쪽으로 좀 선회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채권. 네. 아무튼 국내 증시가 좀 안개 속인 것 몸이 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조금. 네. 채권 속으로 어디 가서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매번 방송 끝날 때마다 빨리 가서 은행 가서 뭐 해야지, 뭐 사야지 하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실천이 중요한데, 네. 근데 좀 알아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키워드로 알아보는 트럼프 2기 증시 전망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가운데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달러 얘기 나왔잖아요. 킹 달러 1,450원까지 오른다는 이야기가 실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킹달러 지금 이제 1,400원. 이게 사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원달러니 800원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0원이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건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의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또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저는 1,400원대의 좀 환율은 좀 너무 좀 높지 않나 어느 정도 좀 고점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 따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아마 스콧 베센트라는 아마 이름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좀 당선인이 그 재무장관 지명자로 이제 지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온건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좀 역할 중에 하나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좀 금리를 하락을 유도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무역 수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해져야 되고 또 거기에 좀 금리를 좀 하락시켜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정부가 지금 너무나 많은 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이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금리를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이게 계속해서 강달러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연준은 또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낮춰주고 있고요. 또 미국 경기도 전망을 보면 내년 전망은 좀 상당히 그렇게 좀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경기와 금리는 어쨌든 그 동행을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달러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 마지막으로 일본이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엔화가 오르면 달러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그냥 강달러 앞으로 영원히 이어진다 이거보다 1,400원 이상의 환율은 조금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증시 전망.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우리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관세를 25%까지 중국에 부과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5%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예를 들면 핸드폰에 어떤 부품을 수출하면 중국이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도 같이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무려 6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이제 나라에 10에서 20%라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좀 부담을 받게 되지만 지금 미국의 수출 비중이 한때 지금 올해만 해도 한두 번 정도 중국 수출 비중은 넘을 정도로 한국은 이제 미국이 주요 수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대미 수출이라든가 대중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역 전쟁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승주와 하향주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분야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관세를 더 물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력 수출이 뭡니까? 자동차. 자동차. 네. 자동차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친환경을 싫어한다. 예.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주는 좀 안 좋지 않나? 아니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 약간 경제 잘 모르신다 그러더니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부자 학당의 우등생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있어요? 자, 전문가가 꼽아준 트럼프 2기의 하락 예상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파란색이니까. 자동차 있다. 자, 하향 예상주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입니다. 오, 있네. 이게 무조건 뭐
앞으로도 계속 하락한다 뭐 그런 관점보다도 이미 사실 좀 주가가 좀 안 좋거든요. 이미 미리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좀 악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특히 현대차를 이제 분석한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면 현대차 영업이익의 한 19% 정도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좀 이제 충격적인 또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멕시코도 좀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기아가 멕시코에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기아 전체 글로벌 매출의 한 5% 정도 생산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일정하게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동안 미국 비중을 늘려왔던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좀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뭐 신재생이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친환경 산업인데 트럼프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제 화석 연료를 좀 이제 옹호하는 그런 좀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정책은 아직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 정부가 보조금 같은 걸 많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IRA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을 육성을 하고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우리가 이제 첨단 생산 세액공제라고 AMPC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또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칩스법이라 그래서 반도체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또 보조금을 받는 법안들인데 이거를 공공연하게 지금 취임 전부터 이거 폐지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세게 좀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또 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업종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좀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주식 딱 한 종목 5개 산 게 있었어요. 5주 산 게. 그게 자동차 관련주. 우리나라 하향됐네. 핵심 하향됐네.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자, 하향에 관련된 주식 배워봤고 지금 이제 빨간색 가자. 있잖아요. 아 여기 이제 잠시만요 이제 기대됩니다. 여기가 가장 떨려서. 떨리거든요. 네. 가야지. 열지 마. 네네네. 아니 이제 네. 한번 두 분이 예측도 한번 아니 좀 저는 부탁드려볼까요? 근데 요즘 맨날 그 제가 검색창에다 비트코인 관련주 검색하거든요. 오. 당연히 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 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좋아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저 일론 머스크랑도 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렇지. 테슬라, 전기차 어. 그런 쪽도 괜찮지 않나요? 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 뜯어보세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같이. 네. 하나, 이렇게 둘, 설레면서 있어요. 조선 LNG 일론 머스크 관련주 있습니다. 있어. 그리고 굴삭기와 건설도 있네요. 불삭기 건설? 네. 그럼 뭘 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개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트럼프 이제 수혜주로 많이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조선과 LNG는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구호 중에 하나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드릴로 이제 미국의 밑에 있는 땅을 파서 원유 같은 거라든가 천연가스를 캐내자. 그 얘기는 결국엔 이제 그 원유나 가스를 캐내가지고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출하려면 결국 운송 수요가 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선박이 바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주는 LNG 운반선 같은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론 머스크 수혜주는 규제 완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나 자율주행 규제가 심한데 그걸 풀어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재건 이슈가 생기겠죠. 그래서 굴삭기나 건설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2기 키워드로 알아보는 국내 증시 전망. 자, 5번째. 뭘까? 키워드. 저도 있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인데요. 이 주가 전망입니다. 사만전자. 아니, 저는 8만 원대 매수했잖아요. 예, 사만전자 이후에 자사주 매입 10조 원 카드를 딱 꺼내 들고 지금 3주 정도 지났거든요. 6만 원대까지 회복한 것 같던데요. 예. 다시 지금 5만 3천 원대까지 5만 또 3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또 갈등이라든가 또 관세 부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 이제 회사가 직접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조 원, 향후 3개월 동안은 3조 원을 먼저 사고 주식을 없애기 때문에 주식 공급이 줄어서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인데 근데 이거는 방어 역할이지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올라가려면 반도체에 대한 경기 회복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좀 최악은 지나가지만 주가 상승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손보험 소식 들을 때는 제가 조금 우울했어요. 지금 이제 박조 아나운서가 조금 속상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증안 펀드 투입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저 처음 들어봐요. 증안 펀드가 뭘까요? 증안 펀드?
정말 안 되겠네. 증안.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편.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좀 안쓰럽다. 너무 안쓰럽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진짜. 큰일 났어요. 아니 뭐 이게 근데 증안펀드는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오타 신상품이에요? 아니에요? 신상품? 근데 김경아 씨 말씀대로 정말 증권 시장이 안 될 것 같은 때 들어가는 펀드 맞습니다. 진짜요? 네, 다만 증권 시장 안정 펀드, 그래서 증안 펀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식 시장이 급락하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시장 안정성을 회복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이 증안 펀드가요, 정부와 금융권이 자금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주식이나 ETF 등을 사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집니다. 공포에 빠지면요,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저 사람도 파네? 나도 팔자라고 하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시장 가만 놔두면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증안 펀드가 투입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주식시장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뭐 심리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심리가 진짜 많이 영향을 미치나 봐요. 진짜요. 그리고 또 혹시 그렇다면 조만간 이 증안 펀드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주가 지수가 더 빠져야 됩니다. 이게 안정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11월 14일 날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안 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좀 준비했다라고 좀 이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00 중반 정도 되니까 아마 2,400선이 혹시라도 좀 깨지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전격적으로 좀 증안 펀드가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를 방어하는 목적이니까 어느 정도 방어되겠지만, 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정 목적이지 주가를 올리겠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의 좀 안정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